친밀감의 과학 여성 신체의 비밀 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의 95%가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단 40%만이 만족을 경험합니다. 55%의 격차.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커플의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비극인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성 건강학회 연구를 보면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오르가즘 달성률이 무려 86%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관계에서의 여성은 겨우 65%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성의 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 신경과학과 성의학이 밝혀낸 여성 쾌감의 신경 지도를 완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부 자율신경계의 비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자동 조종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입니다. 이건 긴장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활성화되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싸우거나 도망쳐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쾌감 같은 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완 모드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제 편안해, 즐겨도 되라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만 쾌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에서 2005년에 뇌영상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르가즘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곧바로 시작하고 너무 강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서두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몸은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몸은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가고 심지어 질 근육까지 수축시켜서 관계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모든 기술의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먼저 켜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2부 첫 번째 비밀 지점 마이너스 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귀입니다. 귀요? 귀가 무슨 성감대예요?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의 가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 폐, 위장, 그리고 생식기까지 연결하는 부교감신경계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귀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평균 8-12%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를 제대로 자극하면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갑자기 만지지 마세요.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귀 안쪽을 찌르듯이 자극하지 마세요. 침이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제 올바른 방법입니다. 1단계 손 준비 30초 정도. 양손을 충분히 비벼서 체온과 비슷하게 만드세요.
온도가 안정감의 시작입니다. 2단계 깃털 터치 2-3분.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귓바퀴 전체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마치 깃털이 스치는 듯한 압력으로요.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 청각적 자극. 여기가 중요한데요. MIT 미디어랩의 2017년 연구를 보면 낮은 주파수 음성, 그러니까 85-180Hz 정도의 낮은 목소리가 여성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높은 음성은 오히려 경계심을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귀 가까이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세요. 오늘 정말 아름답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당신의 향기가 좋다. 이런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들이요. 그리고 따뜻한 숨을 아주 살짝 불어넣는 것도 좋은데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70%가 귀 자극만으로도 몸이 이완된다고 보고했고 이후 단계의 민감도가 평균 40%나 증가했습니다. 3부 두 번째 비밀 지점 마이너스 입술. 자, 이제 두 번째 부위입니다. 입술이죠. 입술이 중요한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입술이 특별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의 대뇌피질에는 신체 각 부위의 감각을 처리하는 감각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감각 호문쿨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입술이 차지하는 뇌 영역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입술이 차지하는 영역이 등 전체와 다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손과 입술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해요. 즉, 우리 뇌는 입술의 감각을 극도로 중요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2013년 키스 연구를 보면 키스를 할 때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의 호르몬이고요. 행복감을 유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키스 10초 동안 약 8만 개의 박테리아가 교환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고 거친 키스를 하는 거죠. 마치 목표를 정복하듯이요. 이건 마치 최고급 와인을 맛보기도 전에 병째로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대감의 심리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즉시 주는 보상보다 기다려야 하는 보상에 더 흥분합니다. 뇌는 기대하는 동안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4단계 점진적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1단계 시각적 예고 30초-1분.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응시하세요. 눈 맞춤을 유지하면서요. 키스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2단계 촉각적 예고 1-2분. 손가락 끝으로 입술 윤곽을 따라 그립니다. 깃털처럼 가볍게요. 입술이 아닌 주변부터 시작하세요. 입꼬리, 인중, 턱선, 입술 바로 옆을요. 3단계 첫 번째 키스 10-15초. 이제 입술과 입술의 부드러운 접촉입니다. 강한 압력 없이 서로의 체온과 부드러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혀는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4단계 깊어지는 키스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숨소리가 가빠지나요? 더 가까이 다가오나요? 눈을 감았나요? 당신의 몸을 끌어당기나요? 이런 긍정적 신호가 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2016년 연구를 보면 키스 전 30초의 예고 단계를 거친 커플이 즉시 키스한 커플보다 흥분도가 58%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부부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오래된 부부라서 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존 고트만 박사가 40년 동안 부부를 연구했는데요. 매일 짧은 키스를 나누는 부부의 이혼율이
3배나 낮다고 합니다.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생화학적으로 두 사람을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0초 키스, 매일 저녁 귀가 후 10초 키스, 일주일에 한 번 3분 이상 깊은 키스. 실천해 보시겠어요? 사부 세 번째 비밀 지점 마이너스 아랫배. 세 번째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곳입니다. 바로 아랫배예요. 아랫배요? 거기가 무슨 성감대예요? 하실 텐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에는 놀라운 해부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랫배 피부 아래에는 방광과 자궁, 난소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랫배 피부에서 오는 촉각 신경과 방광이나 자궁 같은 내부 장기에서 오는 감각, 신경이 척수의 같은 부위에서 만납니다. 의학 용어로 내장 마이너스 채성 감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혼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피부가 자극받는 건가? 아니면 자궁이 자극받는 건가? 하고요. 이것이 바로 아랫배를 만졌을 때 내부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의 이유입니다. 등이나 팔을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깊은 내부 감각이죠. 일본 교토대학교 2014년 연구를 보면 아랫배 마사지 시 골반 혈류량이 35%나 증가하고 자궁 주변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성적 흥분 상태로의 전환 시간이 평균 40%나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금지사항. 차가운 손. 강한 압력으로 누르기. 불규칙한 터치. 올바른 방법. 1단계 온열 준비 30초. 양손을 충분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손바닥 전체로 아랫배를 감싸 안습니다. 30초 정도 그대로 머물면서 체온을 전달하세요. 2단계 원형 마사지 2-3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손바닥 전체의 무게를 이용하세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한 바퀴에 약 5-7초 정도의 속도로요. 3단계 관원혈 자극. 여기가 중요한데요. 배꼽 아래 약 3-4손가락, 그러니까 6-8cm 정도 내려간 지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생명에너지의 문이라고 부르는 관원혈이에요. 자궁과 방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손바닥이나 손가락 3개를 겹쳐놓고 지그시 5초 누르고 3초 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압력의 정도가 중요한데요. 10단계 중 3-4 정도면 됩니다. 너무 강하면 복통이나 불쾌감이 생기고 적당하면 아랫배 깊은 곳에서 뭔가 느껴져요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2017년 연구를 보면 아랫배 마사지를 받은 여성의 78%가 내부에서 올라오는 특별한 감각을 보고했고 이후 성적 만족도가 평균 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생리 중에는 피하시고 임신 중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복부 수술 경력이 있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5부 네 번째 비밀 지점 마이너스 가슴. 네 번째 부위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곳입니다. 바로 가슴이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가슴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시각적 자극에만 집중하고 유두에만 집착하고 거칠게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가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리학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적 기관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모성과 수유 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는 안정감, 포근함, 그리고 파트너와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연결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아기가 젖을 빨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어머니와 아기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뇌의 안전, 사랑, 포근함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적 자극 시에도 가슴을 자극하면 동일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파트너와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거죠. 러커스 대학교 2011년 fMRI 연구를 보면
가슴을 자극할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생식기를 자극할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뇌는 가슴 자극을 성적 자극으로 직접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유두에만 집착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유두는 1제곱센티미터당 수백 개의 신경 종말이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특히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부위는 유두가 아니라 유륜, 그러니까 유두 주변의 짙은 부분, 가슴 전체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가슴 아랫선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2015년 연구를 보면 여성의 82%가 유두보다 유륜 주변 자극이 더 기분 좋다고 응답했고, 가슴 전체 마사지가 유두 자극만 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67%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포용의 터치 1-2분. 손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손바닥 전체로 가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잠시 그대로 머물면서 체온을 전달하세요.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2단계 원형 마사지 2-3분.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가슴 전체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거나 가슴 아랫선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압력은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정도면 됩니다. 3단계 유륜 주변 자극 2-3분.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을 사용해서 유륜 주변을 나선형으로 천천히 자극합니다. 유두는 마지막에, 그것도 매우 부드럽게요. 혀를 사용할 때는 혀끝을 세우지 마세요. 혀의 넓고 평평한 면을 사용하세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듯이요. 충분한 침으로 윤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가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큰 가슴은 지방층이 두꺼워서 조금 더 깊은 압력이나 넓은 범위의 마사지에 반응하고, 작은 가슴은 신경이 표면에 가까워서 아주 가벼운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반론에 의존하지 말고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숨소리의 변화, 몸의 긴장이나 이완, 표정, 미묘한 몸짓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성건강학회 2018년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29%가 가슴 자극만으로도 오르가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슴과 생식기를 자극하는 신경이 뇌에서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가슴은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최소 5-10분은요. 6부 5번째 비밀 지점 마이너스 음액.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성 만족도의 핵심 열쇠를 쥔 곳이죠. 바로 음액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격차, 남성 95% 여성 40%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위에 대한 남성들의 무리해와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먼저 인류 최대의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여성의 오르가즘은 질 내부 삽입으로 이루어진다. 과학적 진실. 대부분의 여성은 질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해부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질 내벽,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2-3cm까지는 신경 말단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 내부는 신경 말단이 극도로 적습니다. 이건 진화론적 이유가 있어요. 출산 시 극심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 질 내부의 감각을 의도적으로 둔화시킨 겁니다. 만약 음액만큼 민감했다면 출산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킨제이 연구소 2009년 대규모 조사를 보면 질 삽입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비율은 약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음액 자극을 포함하면 95%로 올라갑니다. 70%의 차이죠.
그럼 음액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 시도되게 그럼 음액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작은 돌기, 그건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체 음액 구조의 약 10-20%에 불과해요. 나머지 80-90%는 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완전한 음액 구조를 설명해드리면 외부에 보이는 음액 귀두가 있고 안쪽으로 2-4cm 들어가는 음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자 형태로 갈라져서 골반뼈를 따라 8-10cm나 뻗어나가는 한 쌍의 음액각이 있어요. 거기에 질입구 양옆을 감싸고 있는 포도송이 모양의 발기 조직인 음액구까지. 전체 길이가 평균 9-12cm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죠.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2005년에 3D 초음파로 최초로 음액의 완전한 구조를 공개했어요. 그전까지는 의학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 연구 이후에 여성 해부학 교과서가 전면 수정됐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 음액에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남성 음경 귀두에는 약 4,000개, 손가락 끝에는 약 2,500개가 있습니다. 음액이 입에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체에서 가장 밀집된 신경 집중이고 무엇보다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체에서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생식 기능도 없고 배설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8,000개의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가장 민감한 부위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마치 현관문 초인종 누르듯이 혹은 불을 붙이려고 부싯돌 치듯이 손가락 끝으로 음액 귀두를 직접 강하게, 빠르게, 반복적으로 문지르거나 누릅니다. 이건 쾌감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에 대한 고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표면을 보호막 없이 마른 손가락으로 직접 문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성의 뇌는 이 무자비하고 과도한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며 고통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결국 쾌감으로 가는 모든 회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수많은 여성들이 애무 과정에서조차 고통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1. 간접성. 직접 자극 대신 주변부를 자극하세요. 음액 귀두를 덮는 포피, 귀두의 양옆, 귀두 약간 아래 부분을요. 왜냐고요? 간접 자극을 하면 그 진동이 내부의 거대한 음액 구조 전체로 전달됩니다. 귀두만 직접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이 만들어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2016년 연구를 보면 간접 자극이 직접 자극보다 만족도가 73%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몸 전체로 퍼지는 듯한 느낌을 보고했대요. 원칙 2. 리듬.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적인 리듬은 초당 1-2회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리듬이요. 왜 리듬이 중요하냐면 뇌의 보상 회로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으면 쾌감에 집중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자극은 불안감과 긴장감만 유발합니다. 원칙 3. 윤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흥분하면 질과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애액이라는 윤활액이 분비됩니다. 이게 최적의 윤활제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나 피로, 탈수 등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절대로 마른 상태에서 자극을 강행하지 마세요.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유발할 뿐입니다. 반드시 인공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물 기반이나 실리콘 기반으로요. 하버드 의대 2014년 임상 보고를 보면 충분한 윤활 사용 시 여성 만족도가 89% 향상되고 통증 호소율이 94%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전 테크닉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변 탐색 3-5분. 음액 주변의 대음순, 소음순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손가락 전체나 손바닥을 사용하고 충분한 윤활을 확인하세요. 2단계 간접 접근 5-10분. 음액 포피 위를 부드럽게 또는 양옆을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으로 자극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세요. 압력은 10단계 중 2-3 정도면 됩니다. 3단계 리듬 확립 10-15분. 여기가 핵심인데요. 그녀가 반응하는 특정 지점과 리듬을 찾으세요. 찾았다면 절대 바꾸지 마세요. 같은 리듬, 같은 압력,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MIT 신경과학과 2019년 연구를 보면 오르가즘 직전 여성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동일한 자극을 최소 3-5분 이상 받았을 때였습니다. 자극이 중간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지루해 보여도 계속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4단계 강도 조절 필요시. 그녀의 흥분이 고조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긴장되고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때 압력을 아주 조금 10-20% 정도만 증가시키세요. 리듬은 유지. 5단계 오르가즘 순간. 그녀가 절정에 가까워지면 멈추지 마세요. 그 같은 자극을 계속하고 오르가즘 중에도 멈추지 않다가 천천히 약하게 하면서 마무리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나을까요? 혀가 나을까요? 손가락의 장점은 압력 조절이 용이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쉽고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피로도가 낮다는 겁니다. 혀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윤활, 부드러운 질감, 온도 감각, 친밀감 증가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 2018년 설문을 보면 여성의 52%는 둘 다 좋지만 혀가 더 부드럽다. 48%는 손가락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은 개인 선호도 차이입니다. 혀를 사용하실 때는 혀 끝이 아니라 혀의 넓은 면을 사용하시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턱과 목이 아플 수 있으니 손가락과 교대하시고 충분한 침으로 윤활을 유지하세요. 여기서 정말 강력한 팁 하나 드릴게요. 조합 테크닉입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킨제이 연구소 2017년 연구를 보면요. 음액 자극만 오르가즘 도달 시간 평균 18분. 음액질 내부 자극 평균 14분. 음액질 내부 가슴 자극 평균 10분. 강도도 훨씬 더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음액을 간접 자극하고 다른 손으로는 질 내부나 유방을 자극하고 입으로는 귀에 속삭이거나 키스를 하는 거죠. G스팟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 입구에서 3-5cm 앞벽 쪽에 위치해 있고 촉감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스펀지 같습니다. 손가락 1-2개를 넣어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한 다음 오라 하는 모양으로 구부려서 앞벽을 부드럽게 압박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G스팟만으로는 대부분 부족합니다. 음액 자극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음액이나 G스팟 자극 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방광과 내부 생식기에 신경이 인접해 있어서 뇌가 신호를 혼동하는 거예요.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화장실 다녀오고 할까? 라고 물어서 미리 비우게 하고 그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 그냥 느껴봐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세요. 필요하면 방수 시트를 준비하고요. 실제로 대부분 소변이 아닙니다. 강렬한 오르가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여성 사정의 가능성도 있어요. 여성 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 생마이너스 루이 병원 2014년 연구를 보면 사정액의 주성분은 소변 성분이지만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전립선 역할을 하는 스킨선에서 분비되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약 10-54%만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 못한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7부 종합 전략. 자, 지금까지 5군데의 핵심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총 30-60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2완 5-10분. 귀 자극과 낮은 목소리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전신 포옹으로 온기를 전달하세요. 목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2단계 친밀감 5-10분. 입술 키스를 점진적으로 깊게 해나갑니다. 목과 어깨에도 키스하세요. 목표는 옥시토신 분비와 유대감 형성입니다. 3단계 감각 깨우기 10-15분. 아랫배 마사지와 가슴 전체 애무를 합니다. 목표는 골반 혈류를 증가시키고 흥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4단계 본격 자극 10-20분. 음액 주변을 간접 자극하고 필요하면 질 내부 자극을 추가합니다. 가슴과 귀를 동시에 자극하세요. 목표는 오르가즘입니다. 5단계 여운 5-10분. 오르가즘 후 즉시 멈추지 마세요. 부드럽게 온몸을 쓰다듬고 포옹하고 애정을 표현하세요. 목표는 정서적 만족과 재연결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20분만 있다면 입술 3분, 가슴 5분, 음액 10분, 여운 2분. 10분만 있다면 입술과 음액 동시에 7분, 여운 3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두르면 만족도가 급감합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기서는 질보다 양,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8부 가장 중요한 원칙 2800-3100.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차의 존중입니다. 킨제이 연구소 2009년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음의 크기가 최소 5mm에서 최대 35mm까지, 위치는 치골에서의 거리가 1.6cm에서 4.5cm까지, 민감도도 개인차가 극심하고 선호하는 자극도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건 일반적인 기술은 출발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당신 앞에 그녀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해요. 물어보세요. 이게 기분 좋아? 더 세게? 더 부드럽게? 여기가 좋아? 아니면 여기? 이 속도가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게 섹시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관심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도 읽으세요. 호흡이 가빠지면 좋은 신호예요. 몸의 긴장은 쾌감으로 인한 긴장인지 확인하세요. 신음이나 탄식 같은 소리, 더 원하듯 몸을 움직이는 것, 미소 짓거나 눈을 감는 표정, 이런 게 긍정적 신호입니다. 부정적 신호는 몸을 움츠리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당신의 손을 치우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관계 후에는 편안한 시간에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어땠어? 더 좋았을 방법이 있을까? 비난 없이 호기심으로 물어보세요. 다음번을 위한 배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시도하고 관찰하고 조정하고 반복하는 거죠. 9부 흔한 질문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A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평균적으로 여성은 18-20분이 필요합니다. 남성 평균 4-7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2020년 연구를 보면 충분한 시간을 들인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85%인 반면 서두른 커플은 32%밖에 안 됐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그녀의 쾌감이 당신의 쾌감입니다. Q&A 제 파트너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여성의 10-15%는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무오르가즘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자극으로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나요? 최소 20분은요? 음액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나요? 그녀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윤활이 충분했나요?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나요? 도중에 자극을 바꾸지 않았나요?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성치료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약물이나 호르몬, 심리적 요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큐3 매번 같은 방법인데 지루할까요? 일관성 대 다양성의 딜레마죠. 과학적 답은 이겁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면 일관성이 필요하고 흥미를 유지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핵심 자극, 그러니까 음액은 일관되게 하고 주변 요소는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대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역할놀이를 하거나 새로운 전이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큐사 제가 지쳐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손가락과 혀를 교대로 사용하세요. 각각 5분씩요.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녀가 위에 올라타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나 베개로 팔을 받치는 거죠. 도구 활용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세요. 바이브레이터는 경쟁자가 아니라 도우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2018년 연구를 보면 커플이 함께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관계 만족도가 74% 증가했고 남성의 85%가 부담이 줄고 더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q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나요? 여성의 성반응은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20-30대는 흥분이 빠르고 민감도가 최고이고 여러 번 오르가즘이 가능합니다. 40-50대는 흥분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윤활액이 감소하지만 심리적 여유가 증가하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알게 됩니다. 60대 이상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더 많은 윤활제가 필요하고 조직이 얇아져서 더 민감해질 수 있지만 오르가즘 강도는 유지됩니다. 예일대학교 2017년 종단 연구를 보면 60-70대 여성의 61%가 여전히 성생활이 활발하고 40%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심리적 여유, 자기 이해, 파트너와의 소통이었죠. 핵심은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적응의 문제라는 겁니다. 10부장기 관계와 주의사항. 장기 관계에서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결혼 5년 후 성생활 빈도가 평균 50% 감소하고 10년 후에는 70% 감소합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반드시 감소하지 않습니다. 빈도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존 고트만 박사의 40년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장기 커플의 공통점은 매주 데이트 나이트 같은 의식화, 관계를 일정에 포함시키는 우선순위, 성에 대해 계속 대화하는 소통, 그리고 파트너를 계속 탐구하는 호기심입니다. 좋은 루틴은 서로 만족하는 패턴으로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주고 효율적인 만족을 줍니다. 나쁜 루틴은 기계적 반복, 한쪽의 일방적 선호, 노력 없는 타성이죠. 균형을 잡으세요. 80%는 검증된 방법,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하고 20%는 새로운 시도, 실험과 탐험으로 하는 겁니다.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질문하세요. 요즘 뭐가 좋아? 예전에 했던 것 중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한 번도 안 해본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몸의 변화도 인정하세요. 임신이나 출산 후, 질병이나 수술 후, 나이 들면서 약물 복용 시 이전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탐험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1. 강요 마이너스 그녀가 원하지 않는 행위. 특정 반응 강요. 왜 안 돼? 같은 압박, 빨리 가봐 같은 오르가즘 강요. 2. 비교 마이너스 전 파트너와 비교, 포르노와 비교,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는 말. 3. 비난 마이너스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너만 만족 못하잖아. 나는 다 해주는데. 4. 무시 마이너스 그녀의 아파. 싫어 무시, 비언어적 거부 신호 무시, 사후 대화 회피. 의학적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 출혈, 극심한 불편함,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외음부통증, 질경련, 성욕 저하 장애,
오르가즘 장애 같은 경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치료사 상담은 정상적인 겁니다. 의학적 문제일 수 있어요. 빨리 도움받을수록 좋습니다. 수치심 버리세요. 자, 오늘 우리는 95%대 40%의 격차, 5단계 신경지도, 8,000개의 신경말단, 18-20 분재시도 대개 소클로징. 자, 오늘 우리는 95%대 40%의 격차, 5단계 신경지도, 8,000개의 신경말단, 18-20분의 시간, 이런 많은 숫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닙니다. MIT 행복연구소가 2019년에 발표한 종합보고서가 있어요.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첫째, 서로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계속 배우려는 태도요. 둘째, 취약함을 보일 수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셋째,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허용이었고요. 넷째, 파트너의 쾌감이 나의 쾌감이라는 공감이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만약 오늘 이 모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파트너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탐험할 여행지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몸은 당신이 평생 동안 탐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지도입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힘으로 누르지 마세요. 부드러움으로 어루만지세요. 강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세한 연인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교감하세요. 그녀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한 테크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커플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듣고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배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 당장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녀와 함께 시도해 보세요.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시도해 볼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연습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함께 웃으면서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관계의 비밀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